우리 민족은 가정마다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그것과 별개로 기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면 차례와 기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고 나서 곡을 했었는데 제사 때 우는 것이 옳은 것일까? 마지막으로 대문 밖이나 제사상 옆에 물밥을 따로 올리는 모습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이다. 과연 물밥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사에는 시제, 기제, 묘제, 차례의 4가지가 있다. 시제는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는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4대까지 제사를 지낸다. 묘제는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리고 차례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명절, 그리고 조상님 생일날 등의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는 다른 말로 다례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차례상에 술을 올리지만 예전에는 차를 올렸다 하여 다례 혹은 차례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설, 추석, 한식에만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설과 추석에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다 모시고 한식은 일부 가정에서 묘제 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예법에 따른 기제사와 차례의 차이점을 보면 기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님과 그 배우자만 지내지만 차례는 자기가 제사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다 지낸다. 또 기제사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전날 자정에 올린다. 제사에는 남자만 참석하는 집안도 있지만 여자도 참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모실 때 축문을 읽고 나서 곡을 했었다. 제사 때 우는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 선조들의 정통 방식을 따르면 원통한 죽임을 당한 조상에게는 곡을 하여 그 한을 달래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잘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조상에게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집 앞에 물밥은 왜 올릴까? 집마다 틀리지만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 물밥을 따로 마련하는 예도 있다. 물밥이란 일반적으로 무당이 구슬할 때 다른 귀신에게 준다고 물에 말아서 던지는 밥을 말한다. 그런데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도 제사상 옆에 물을 말아서 마루 같은 데 따로 놓아두는데 이것을 물밥이라고 한다. 흔히 객기밥, 잡기밥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웬만해서는 잡놈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죽은 사람에게도 잡기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상에서의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지만 천상의 고아는 자손이 없는 신명이다. 자손이 있는 신명을 황천신이라고도 하는데 황천신은 후손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상을 차려드림으로 오셔서 흠양하실 수가 있다. 자손이 없어 대가 끊어진 신명을 객기 혹은 잡기라고도 부르는데 중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선조들은 대가 끊어진 중천신은 제사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천신을 따라온 중천신을 위해 물밥을 두는 것이다. 신도 세계에 대해 깊은 해안이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갈 곳 없는 신명들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제사상에 비해 물밥은 얼마나 초라한가? 중천신들은 남의 집에 그런 물밥이나 얻어먹으며 외롭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한이 매우 깊을 것이다.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한많은 중천신들을 위해 마루에 작은 상이라도 마련해두면 비록 자손은 없지만 고마워할 것이고 상을 차려준 남의 집안 자손들의 명복을 빌어주지 않을까?